우선 이렇게 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로봇 소개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그 반도체 검사 장비로 2002년도에 출발한 회사고요. 2008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저희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나가다 보니까 전 세계 저희 법인이 이렇게 많이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모든 전자제품에 관련된 그 PC 보드에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는 저희 고용 테크놀로지의 그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저희는 고객사가 한 3,000개가 넘는 그런 회사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차별에 대한 기술이 있다고 하면은 광학하고 뭐 제어라든지 뭐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이런 핵심적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수술 로봇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저희 로봇이 탄생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산자부의 어떤 그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로봇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 당시에는 미래컴퍼니하고 저희 고용 테크놀로지 두 회사가 이제 수술 로봇을 개발하게 됐는데,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개발하게 됐고요. 저희는 카이메로라고 하는 이제 뇌수술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로봇을 이제 저희가 5종류의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신경외과 쪽 뇌하고 척추를 개발했었고, 1차 저희가 사업화 목표를 잡았던 건 이제 뇌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뇌 수술 로봇 시스템 카이메로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16년도에 저희가 이제 제조업 인증 허가를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시장에 출시 못했던 이유는 허가는 받았지만 보험 수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7년도, 19년도에 그 빅5 병원 중에 이제 하나인 삼성서울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가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임상 시험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를 인정받아서 2020년도에 저희가 국내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가 로봇을 납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삼성서울병원에 또 한 대의 로봇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로봇 하지만 저희는 뭐 식약처 품목명에는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 정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디케이션 쪽은 뭐냐면은 뇌 수술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뭐 뇌전증이라든지 파킨슨병, 기타 운동 장애가 있는 분, 그다음에 이제 뇌종양, 생검, 그다음 도관 삽입술 이런 쪽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있고,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 플러스 로봇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런 수술할 때 꼭 필요한 주요 기능으로서 일단 플래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옵티컬 센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옵티컬 트래킹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타겟을 위해서 어떻게 정확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정확 기능,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술에 이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로봇을 실제 정확한 타겟에 어떻게 가이드할 거냐는 가이드 앤 어시스트 로봇, 이런 기능들이 저희의 어떤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로봇에 대한 그 시스템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로봇은 기존에 나와 있던 글로벌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로봇은 내비게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로봇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사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 로봇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고, 로봇 쪽에는 이제 주요 이제 모듈 요소는 센서 쪽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내비게이션하고 관련된 플래닝하고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로봇 한때 저희도 수술 로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식약처 품목상 허가를 보면은 2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품목명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 정의기,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 정의기인데, 저희랑 좀 비슷한 로봇이 있다고 하면은 큐렉소의 큐비스 스파인,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랑 같은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실제 이제 3등급, 이거는 이제 정말 수술 로봇이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사용 목적 자체가 임플란트 또는 뭐 시술기계 위치를 잡아주거나 안내해주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실제 그 수술 부위에 위치를 파악하고 실제 로봇이 절개하고 절골하고 삽입물은 뭐 이렇게 고정한다든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행위를 직접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수술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이제 품목상 2등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봇에 대한 어떤 차별성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 있는 인디케이션에 관련된 수술을 행해지는 형태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렉셀 프레임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렉셀이라는 분이 예전에 거의 한 7, 80년 전에 렉셀 프레임을 개발하셔가지고 그 프레임에 기반을 둬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렉셀 프레임의 단점은 뭐냐면은 매뉴얼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타겟이 많을 때 타겟별로 렉셀 프레임을 다시 세팅하고 거기에 맞춰서 좌표 개선 다시 해서 진행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있고 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지금 진모바이오매트의 로사브레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장비에 비해서 좀 단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은 기존의 어떤 산업용 로봇 자체를 벌크한 어떤 로봇 형태로 이제 로봇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로봇 정밀도의 어떤 보장에 있어서 실시간 보정이 좀 불가능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없어서 병원의 어떤 수익 구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 로봇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 로봇이 탄생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 로봇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어떤 수술 방식이나 어떤 기존 제품에 비해서 침대에 저희가 부착을 해서 그 수술 공간을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최적화시켰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센서하고 마커의 어떤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고정밀도를 실시간 보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 단독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어떤 나와 있던 제품이나 플레이어에 비해서 저희가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로봇하고 경쟁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로봇에 있어서 어떤 정밀함, 정밀도를 실시간에 어떻게 보장해 주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인데, 그거를 약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그 나와 있는 그 로사, 이런 그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들은 관절에 이제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로봇 정밀도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의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파라미터 값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휴먼 에러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런 어떤 값들에 의해서 로봇 정밀도가 이제 고정밀을 실시간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 그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이 의료용 센서 시스템조차도 저희는 다 자체 개발했습니다.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제 툴 트래킹 센서인데,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보면은 로봇 플랫폼 중에 이런 센서 부분은 외국 제품을 OEM을 받아서 많이 개발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핵심 기술을 통해서 이런 툴 트래킹 센서까지 저희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툴 트래킹 센서라든지 환자나 로봇 마커를 저희가 실시간 위치나 자세값을 계속 읽어드려서 실시간으로 보정해 준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고정밀도를 이렇게 보정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방식은 저렇게 산업용 로봇이 그 수술방 침대 옆에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에 부착한 형태로 수술방 공간을 좀 최적화시켰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교수님들이 사용하셨던 그런 극좌표계, 렉셀의 극좌표계 자체를 저희가 XYG, 그다음에 R1R2 오자 유도 형태로 저희가 그대로 로봇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되게 직관적이고 그다음에 프렌들리하게 저희가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XY G값을 저희가 극좌표계를 그대로 로봇 자동화 시켰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없고 되게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어떤 나와 있던 수술 방식,
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던 시스템에 비해서 저희가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술력이라든 이런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시간을 많이 버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임상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그 카이메로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저희 로봇의 어떤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저희가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 임상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도 이제 다기관으로 해서 삼성서울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뇌 수술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환자 모집에 좀 저희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25명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한 건 아니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네카의 로사가 냈던 그런 부분이랑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저희는 25명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로봇에 대한 어떤 그 타겟 중심 TRE로 말씀드리면 0.96의 정확도를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검을 할 때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진행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럼 생검의 어떤 그 바늘체 삽입 횟수는 얼마나 되나 했을 때는 저희가 그 뭐 1의 온도를 해서 그 생검을 성공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시험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2.4를 받았습니다. 2.4 정도면 그냥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보통보다 좀 높다. 임상 시험 할 때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러닝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로봇을 한 5회 정도 썼을 때는, 아까 처음에 뭐 우리 이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로봇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어떤 PI 교수님하고 전공의학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한 5회 정도 이제 로봇 써보면 그 예전에 좀 숙련된 분들의 어떤 수술의 어떤 스킬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로봇이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사용하게 되면은 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상 시험 진행하면서 이상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로봇을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이제 카테타 인서션이라는 어떤 그런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그레이드 1, 2, 3로 저희가 이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했었고요. 그레이드 1은 타겟에서 타겟 오차에서 한 2mm 내로 정확하게 타겟팅이 됐을 때 그레이드 1을 줬었는데,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 실시했을 때 그레이드 1에 다 만족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 이런 결과를 가지고 국내든 해외든 저희가 많은 어필을 해서 저희 로봇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20년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21년도에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갔었는데, 가장 큰 저희가 그 효과를 본 건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실제 저희 로봇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합쳐서 한 200건 이상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건수 자체를 22년 6월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140건인데, 지금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은 우리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DBS 수술, 파킨슨병 환자 대상의 DBS 수술이라든지 뇌전증 환자 대상으로는 SEG 수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서 저희 로봇을 가지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로봇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이제 많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ACN이라는 그 SCI급 논문에 저희 그 제품이 실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학회 중에서도 아카스라는데 저희 삼성 모 교수님께서 저희 장비를 가지고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주셨고, 최근에는 저희 학회 신경외과 학회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그 로봇 사례를 가지고 발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병원에 이제 납품한 것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의 로봇 트레이닝 센터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키스트하고 또 협력을 해서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봇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센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센서 자체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로봇을 구매를 해서 키스트에서도 로봇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인천성모병원 데모가 끝났고요. 서울대학교 병원도 데모가 끝났고 서울 아산병원은 지금 데모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뭐 아주대병원, 가천길병원, 국립암센터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데모를 활발하게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저희 같은 회사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단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했던 거고 이런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별로 적소적대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시장 분석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각각의 전문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 뭐 스페셜리스트라든지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그다음에 과연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정말 이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장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저의 어떤 의견이 좀 제일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인증이라든지 규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시장 분석 단계라고 봅니다. 이런 시장 분석 단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보험 수거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프로토콜 만들에 있어서의 어떤 계획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석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완벽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규제라든지 인증 분석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가고 수익 구조 분석이라고 실제 이제 특허라든지 사업 활동에서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이런 시장 분석 단계를 잘 거쳤고 레퍼런스 사이트를 삼성이나 세브란스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그 45개 병원 상급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타겟별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공급 및 확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화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미국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로봇은 신경외과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미지의 어떤 세계의 어떤 도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분들의 어떤 실제 수술하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어떤 행위가 정말 수술의 성공률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와주는 로봇의 어떤 저희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그 회사의 그런 어떤 포인트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확실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 분석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넣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툴 개발에 있어서의 어떤 VUC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로 내세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준비하는 회사라든지 오늘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포인트를 좀 접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의료기기 산업 하면은 글로벌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만큼은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은 로봇만큼은 그래도 앞으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좀 전 세계에 좀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로봇을 만들고 이런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의를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